예, 오늘 김응석 육군 법무실장 엄중 문책 및 고등군사법원장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신 분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일병 유가족분들이 오셨습니다. 어머님, 큰누님, 매형이 오셨고요. 그리고 오대희 아버님이 오셨습니다. 오대희 사건은 15사단에서 부관 참모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자살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순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혜자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홍익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앞서서 제가 경과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일병 사건은 지난번 선고가 있었고요. 4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사실상 살인죄는 무죄가 선고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핏 보면 중형이라서 이 사건이 엄중하게 다뤄졌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상해치사죄로는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상해치사죄로는 15년이 평균적인 최고치의 판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을 선고한 것은 여론의 문매를 피해가기 위한 군사법원의 꼼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대로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상당량의 변경이 될 것이고 징역이 많이 깎여서 사실상 유죄 선고가 되더라도 최소한 10년 이하의 징역도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울산 계무 사건에서 밝혀졌듯이 충분히 살인죄로 인정할 만한 정황들이 많이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이것을 사실상 수사 개입하고 있는 김응석 육군 법무실장의 어떤 수사 가이드라인 지침과 비슷한 인트라넷 글 때문에 법무관들이 이러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오늘 따라서 그에 관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특히 오대희 사건에서 어제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결심공판을 어제 하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심리부검이 발표됐기 때문에 심리부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판부도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고요. 검찰도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결심을 통해서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또한 김응석 법무실장이 대한민국의 혁신위원회 내부 간담회 자리에서 저에게 이야기한 자기가 취임하기 전에 고등군사법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모두 종결할 수 있도록 현 고등군사법원장이 이은수 준장에게 이야기해 놓았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이 또한 사실상 육군 법무실장이 고등군사법원의 군사법원의 수장에게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자기의 권력 남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제 심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결심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을 먼저 발표하고 유가족 발언을 듣고 의원님들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박혜자 의원님과 남윤수 의원님이 나눠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김응석 육군 법무실장은 차기 고등군사법원장에 내정되어 있습니다.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은 그 중대한 책임에 걸맞는 국민적인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 여러 가지 사건으로 군사법원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군사법원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민의 신망을 얻는 것이 더욱이나 절실합니다. 하지만 김응석 육군 법무실장은 문제 있는 인식과 적절치 못한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피해 유가족들에게 분노를 안겨주고 국민들은 군사법원 폐지론에 공감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응석 육군 법무실장의 고등군사법원장으로 내정되어 있어서
재판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응석 준장이 윤일병 사건 자체를 여론에 밀려서 공소장을 변경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군 검찰과 군 판사 등으로 이루어진 법무평가원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 인권을 도외시하고 윤일병 사건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김응석 준장은 가해자 노소령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정당하다고 옹호하는 기자브리핑을 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육군 검찰부 수장으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처신을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킨 김응석 준장의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국방부가 복마전과도 같은 군 내부의 각종 폭행 사건과 인권 유린 사건, 성폭력 사건, 비리와 부정부패를 일설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행적 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김응석 준장이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을 다투고 있는 5대 사건과 앞으로 항소심을 다툴 윤일병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김응석 육군 법무실장을 엄중 문칙하여야 하며 고등군사법원장 내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군사법 개혁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이번 회기에 적극 추진할 것을 천명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윤일병 유가족 5대 유가족 군인권센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위원일동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일동 김강진 의원, 김상희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가운데 법사위 서영교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법사위는 저희 플래카드에는 좀 빠져있는데요. 이상민 위원장님도 여기에 연명하고 계십니다. 법사위 야당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상 군사법원장으로 고등사법원장으로 내정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가족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일병 어머님께서 먼저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기대했지만 이번 재판의 결과를 보면서 군대 내 악습과 부정부패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 사건을 놓고 부모 마음을 짓밟으려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하겠다고 하셨지만 군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로 바뀌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서 폭행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이 사건이 살인죄로 선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것은 제 아들 승주의 억울함만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입대를 앞둔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살인죄를 인정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싸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들들을 둔 부모님들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윤일병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유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과 입대를 앞둔 모든 청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데이 아버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딸을 군대 보내놓고 나서 대한민국 외국이라는 외국 당교라는 그 명예에 아버지 우리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15산으로 배치되고 나서부터 인간 이하로 되어갔고 인간 이하로 성추행 당하고 왜 우리나라 여군들이 이렇게 성추행에 당해야 됩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딸을 위하여 아니 딸을 군대에 보낸 부모로서 두 번 다시 한두 명 장교를 위하여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은 변해야 됩니다. 진짜로 변해야 됩니다. 예, 그 말씀 나눈 가운데 그 국방위원이신 신성준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예, 그 국방위에서 열심히 이 문제 다뤄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교 의원님 발언 해주시죠. 법사위에 군사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윤일병 문제, 오대이 문제 많이 지적하긴 했는데 오늘 어머님, 아버님을 뵈니까 우리가 지적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걸 새삼 알았습니다. 법무실장 윤일병 사건, 오대이 사건 이야기하면서 인트라넷에 오히려 자기 군인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글을 올리고 지금 고등법원장에 내정되었습니다. 고등법원장 내정돼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런 말 하기 좀 미안한 감도 있었는데 오늘 두 분 부모님을 뵈면서 아니 그래도 두 분은 사실이라도 이 세상에 드러났지 그렇지 않고 의문사로 자기 자살로 가리워져간 수많은 우리의 아들, 딸들을 우리가 이번에 단호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급하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동안 정치인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한 번 더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두 분을 우리 국방부 장관이 직접 만나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정치인이고 모두 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빚을 지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군 법무부 실장 더 이상 고등법원장에 내정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되지 않으면 대령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사실 한 번 더 훑어봐야 되겠지만 이제 군 내부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네들을 처벌하거나 수사하는 것 전부 다 솜방망이에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방산비리부터 우리 아이들의 문제까지 전부 다 해결할 수 있게 전면적으로 군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면서 저희 법사위에서도 철저하게 지원하고 밝혀내고 그리고 군 법무실장 단호히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홍익표 의원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홍익표 의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윤일병 사건과 오대이 사건은 그냥 이 남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군 입대를 앞둔 또는 현재 군 장병을 자식으로 두고 있는 모든 부모들의 문제이고요. 이 문제가 어쩌면 우리 사회, 군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지만 아주 오래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군 장교로서 복무했던 적이 있었지만 여군의 수량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의 인권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차지하고 있는 여군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이 장병들에 대한 인권의식은 어쩌면 20여 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이 윤일병 사건과 오대이 사건을 일으켰던 원인이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특히 어제 오대이 사망과 관련돼서 부검 심리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성 우울장애 이 심리부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법원의
이 판결에 반영됐어야 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데이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저는 명예가 중요한 이 나라의 장교이고 정의가 있다면 저를 명예롭게 해달라고 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군이 안보의 문제로 특수성이 있다고 해서 인권과 여성 문제까지 특수한 집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김응석 법무실장은 이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는데 관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추정하고 있고 그에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승진해서 간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가위 국감 때 여가위 장관한테 얘기했습니다. 여성기본법에 의해서 이 성추행이나 성폭력 관련돼서 은폐 또는 왜곡할 축소하려고 하는 기관장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여가부 장관이 관계 기관장인 책임 장관에게 징계나 문책을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러한 분이 고등군사법원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다뤄줄 것을 요구하고요. 김응석 군사본장 내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많은 분이 못 오셨는데요. 함께 해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김응석 법무실장이 내정되지 않으면 갈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자리는 대령이 간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고등군사법원장으로 가서 윤일병 항소심과 현재 지금 결심 공판을 했지만 심리부검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법률 적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가위에서 국감 증인으로 불러서 이 문제를 부각시켜 주신 여가위 위원님들과 그리고 법사위에서 국감 때 군사법원 문제를 지적하고 파헤쳐 주신 법사위 위원님들 그리고 국방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